안녕하세요. CNC 파트너의 박혜덕 대표입니다. 오늘은 ISO 인증과 법인 영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영상으로 만나뵙게 됐습니다. ISO는 국제 표준화 규격이라는 부분은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ISO가 과연 현장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어떻게 좀 쓰여야 되는지, 또 ISO가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들, 이런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연 ISO가 필요한가? 라는 것도 뭔가 좀 질문을 좀 던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SO는 이제 9001이라고 하는 품질 경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본 베이스를 갖고 있고요. 이 9001 베이스 자체는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 아니면 바이오, 기계 제조, 여러 가지 항공, 드론, 화장품, 각각의 어떤 특수성에 맞게끔 그 품질 경영 시스템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ISO 9001이라고 얘기하는 매뉴얼과 절차서에 의해서 그 내용을 그 회사가 맞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이제 그 회사의 특수성을 따르지 않고 ISO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과 절차서라는 부분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품질 경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은 대표이사의 의사가 되게 중요하다, 많이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체적인 일 자체는 결국 회사를 운영하고 구성하는 부분은 직원과 이제 임직원과의 관계도 있겠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은 대표님의 의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많이 결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대표님의 어떤 의지도 좀 많이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좀 ISO 자체에 대한 부분은 기업들에게 되게 좀 중요하고, 또 기업들 간의 어떤 차이점을 좀 얻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ISO를 회사에 이렇게 좀 깊게 뿌리내리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내용 중에서는 이제 고객 중심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품질 우선 정책이라든가, 전략적 품질 계획, 벤치마킹, 지속 가능 경영, 교육 훈련이라든가, 거시적 품질 경영, 파트너 관계, 종업원의 부분적인 경영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을 결국 ISO에서 전략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ISO는 9001이나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있는 14001, 45001 이게 전부는 아니고요. ISO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어떤 형태로 끌어낼 수 있냐면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 ISO의 종류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ISO 9001, 2015 품질 경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ISO 16949, 16949. 얘도 마찬가지 이제 그 자동차에 관계된 그 인증 번호예요. 그리고 IATF 16949도 마찬가지고요. IATF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1차 벤더나 이런 데서는 반드시 취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SQ라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그 부분까지는 설명을 좀 드리기는 좀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SO 2000 같은 경우에는 IT 서비스에 대한 인증 번호고요. ISO 22000 같은 경우 식품 안전. 식품회사를 운영하시는 많은 대표님들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그 ISO 22001을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해썹 인증이 있죠. 해썹 인증 같은 경우에도 20인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인증 범위나 어떤 그 내용에 대한 퍼펙트한 부분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기존의 이제 식품안전 쪽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나 그 식약청에서 스마트 해썹이라는 걸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한 8억 정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 해썹도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ISO 27001 같은 경우는 정보보호에 대한 인증번호고요. ISO 28001은 물류 보안,
지금 말씀드렸던 ISO 9001, ISO 16949, 뭐 ISO 2만, 이렇게 ISO 22000, ISO 22716, ISO 27001, ISO 28000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인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인증이라고 있습니다. 환경 보전. 환경 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ISO 45001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 경영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내용에 이제 ESG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ESG에 대한 부분도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ISO 14004 이것도 환경 사용 지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ISO 14064 요거는 온실가스 검증에 대한 부분. 이렇게 돼서 이제 환경 보존에 대한 인증은 요런 세 가지 정도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 책임, 소셜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 ESG가 갖고 ESG라고 하는 부분이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라고 해서 이 거버넌스에 해당하는 사회적 책임 부분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환경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이제 Environment라고 해서 환경 쪽에 관련된 인증을 갖고 있는 게 기업의 어떤 지속성장 가능성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ISO 45001, 2018 같은 경우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안전보건 시스템은 지금 2022년 1월 27일 날 가장 이제 그 핫하게 올라왔던 워딩이 뭐냐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적 책임 자체는 결국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산재나 돌이킬 수 없는 형태의 재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 사회가 책임을 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좀 안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깊게 이제 고민하게 하는 내용이고요. 오사스 18001 자체도 이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하나의 인증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ISO 5001 에너지 경영 시스템, ISO 14067 탄소 발자국 시스템, ISO 3700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증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이제 반부패 시스템이라고 하는 ISO 인증 번호고요. ISO 26000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셜에 포함되고요. ISO 22301 같은 경우에는 사업 연속 경영이라고 하는데 이 ESG 경영에 이 거버넌스의 어떤 사회적 가치나 이런 부분을 포함되면서 그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하는 이 가치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SA80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리사회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제가 추가로 하나 넣었던 부분은 ISO 39001 같은 경우는 도로 안전인데, 요거는 제가, 특허맵 지원 사업을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SO에 대한 내용이나 부분은 이렇게 좀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요. 좀 더 많은 부분에 다양화되어 있다. 그렇게 하고 ISO 자체는 사회 전반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서 인증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얘기하면 적어도 이제 ESG에 대한 부분을 회사 대표와 어떻게 좀 전달을 하고 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